여러분의 통장에서 매달 조용히 빠져나가는 평균 4만 원이라는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어떤 가치를 남기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인 1인당 평균 구독료는 매달 4만 원에 달하며 이는 단순히 작은 지출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경제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 그리고 쿠팡 와우와 각종 웹툰 플랫폼까지 우리가 누리는 사소한 편리함 뒤에는 무서운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작은 금액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이것들이 하나둘 합쳐지면 1년에 48만 원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출을 5년으로 환산하면 240만 원이고 10년이 지나면 무려 480만 원이라는 목돈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구독 경제 시장은 어느덧 100조 원을 돌파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키는 거대 공룡으로 성장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26조 원 규모였던 이 시장이 불과 9년 만에 4배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매우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왜 점점 더 많은 돈을 내면서도 정작 소유하는 물건은 줄어들고 있는지 이 교묘한 경제 시스템의 이면을 파헤쳐야 합니다. 과거 1990년대 한국 사회에도 구독 서비스는 존재했지만 당시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대문 앞에 놓이던 신선한 우유와 매일 아침 배달되던 신문, 그리고 주기적인 정수기 점검은 그저 단순한 물건의 전달일 뿐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구독은 복잡한 약관도 숨겨진 함정도 없었으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화 한 통으로 아무 조건 없이 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인터넷 기술의 보급과 함께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고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을 판매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7년 넷플릭스가 DVD 배송을 넘어 온라인 스트리밍을 시작한 사건은 인류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바꿔버린 혁명이었습니다. 물건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오직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구매하는 이 낯선 개념의 사람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등장한 스포티파이는 음악을 소유의 대상에서 스트리밍으로 전환시켰으며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하던 물리적인 CD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0년대에 들어서며 멜론과 지니 같은 서비스들이 시장을 장악했고 저렴한 월 정액으로 수백만 곡을 감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발생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은 사람들이 집안에서만 머물게 되면서 구독 경제 시장이 폭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 40조 원이었던 국내 시장이 단 5년 만에 100조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한 비결은 단순히 편리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이 이토록 구독 모델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수익의 예측 가능성 때문이며 매달 들어오는 고정 현금은 기업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일반적인 제품 판매는 변동성이 크지만 구독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며 다가왔던 구독 서비스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기괴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2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BMW의 자동차 시트 히팅 기능 구독제 도입 사건입니다. 이미 차량 내부에 하드웨어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로 기능을 잠근 뒤 매달 2만 원을 내야만 열선을 켤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차는 내 돈 주고 샀는데 기능은 왜 빌려 써야 하느냐는 거센 반발에 부딪힌 BMW는 결국 이 황당한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자율주행 기능인 FSD를 구독제로 전환하며 한국에서는 904만 원이라는 거액의 일시불 결제 부담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일시불 구매 선택권을 아예 없애고 월 14만 원의 구독만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온전한 소유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HP 프린터의 인스턴트 잉크 서비스는 구독 경제가 어떻게 소비자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섬뜩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만약 구독을 취소하면 프린터 안에 잉크가 아무리 많이 남아있더라도 기기 자체가 작동을 멈추게 되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2024년 한국 소비자들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호환 잉크 사용을 막고 정품 구독만을 강요한 HP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재봉틀조차 특수 바느질 기능을 쓰려면 월 구독료를 내야 하는 시대가 왔으며 이는 기술을 빌미로 한 명백한 과잉 통제입니다. 미국에서 등장했던 와시보드라는 스타트업은 세탁기에 넣을 동전을 매달 배송해주며 수수료를 챙기는 황당한 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온 배경에는 구독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퍼부은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970억 원의 투자를 받았던 930만 원짜리 주스 착즙기. 주서로는 손으로 직접 짜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기로 끝났습니다. 3조 원대 가치를 평가받던 의류 구독 기업 렌트 더 런웨이 역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2025년 창업자가 기소되는 참담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기업들이 오직 구독 모델의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하여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리한 확장을 거듭한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소비자들은 구독을 시작하는 것은 클릭 한 번으로 쉽지만 해지하는 과정은 지옥처럼 복잡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서울시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요 구독 서비스들의 해지 과정을 테스트한 결과 매우 충격적인 수치가 도출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의 92%가 반복적인 간섭을 사용했으며 85%는 취소 자체를 방해했고 69%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을 자행했습니다. 가입할 때는 단 1초면 충분하지만 해지 버튼을 찾으려면 5단계 이상의 복잡한 페이지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라며 혜택 포기를 강요하거나 해지 버튼은 흐릿하게, 유지 버튼은 선명하게 만드는 다크 패턴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드디어 한국에서도 소비자 기만 행위인 다크 패턴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는 고작 500만 원 수준에 불과하여 기업들이 시스템 개선보다 벌금을 내는 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구독 해지를 방해한 본화지의 480억 원의 환불 명령을 내리거나 아마존을 상대로 강력한 소송을 진행하며 엄중하게 대처합니다. 유럽의 프랑스 역시 구글에 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 패턴과 쿠키 정책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돈만 빠져나가는 소위 유령 구독자의 수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인 10명 중 6명은 무료 체험이 끝난 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유료로 자동 전환되어 원치 않는 지출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FT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독 서비스의 70%는 해지 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며 67%는 마지막 청구일을 고의로 숨깁니다. 앱 내에서는 해지 메뉴를 아예 찾을 수 없게 만들거나 오직 PC, 웹사이트 또는 전화로만 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매우 치밀한 전략입니다. 가입할 때는 요구하지도 않았던 본인 인증을 해지 시에만 다시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소비자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구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서비스는 제자리인데 가격만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 한국 진출 당시 9,500원이었던 기본 요금을 현재 프리미엄 기준 17,000원까지 올리며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역시 월 7,900원이라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14,900원으로 올라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쿠팡 와우 멤버십의 경우 초기 2,990원에서 현재 7,890원으로 3배 가까이 폭등하며 사실상 배송비 무료라는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 인상이 독과점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강제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DVD나 CD를 구매함으로써 물리적인 소유권을 얻었지만 이제는 회사가 망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면 모든 것을 잃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즐겨보던 영화가 계약 만료로 갑자기 사라지거나 음악 앱의 서비스 종료로 리스트가 증발해도 우리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유명 게임사 유비소프트의 경영진은 게이머들이 이제는 게임을 소유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발언하여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수년간 공들여 키운 캐릭터와 유료 결제 아이템들이 한순간에 데이터 조각으로 변해 사라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9년 아마존은 저작권 문제를 이유로 이미 구매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원격으로 삭제하며 디지털 소유권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내고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단지 기업이 허락하는 동안만 잠시 빌려 쓰는 불평등한 계약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구독의 덫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지금 이 순간 카드 명세서를 열어 여러분이 매달 정확히 어떤 항목에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지난 한 달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구독 서비스가 있다면 나중에라는 생각은 버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해지 버튼을 누르십시오. 두 번째로 달콤한 유혹인 무료 체험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달력에 유료 전환일을 표시하고 일주일 전에 알람을 설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는 가족이나 지인과 계정을 공유하여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당장의 할인율에 속아 1년 단위의 연간 결제를 선택하기보다는 언제든 필요할 때 켜고 끌 수 있는 월 단위 결제의 유연함을 유지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가끔 사용하는 기능이나 물건은 구독 대신 그때그때 일시불로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해지 절차가 의도적으로 복잡하거나 방해를 받는다면 참지 말고 소비자 상담센터인 1372번으로 전화하여 적극적으로 신고권을 행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신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다크 패턴 단속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공익적인 행위입니다. 기업들 역시 단기적인 수익에 눈이 멀어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BMW가 히팅 시트 구독을 철회하고 아마존이 해지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는 깨어있는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목소리가 기업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구독, 경제 모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해지가 자유롭다면 우리 삶의 분명한 편리함과 혁신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많은 기업이 통제와 착취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의 구독 경제는 지속 가능한 상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갈취의 수단으로 남을 것인지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기업의 선의가 아니라 오직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과 단호한 행동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편리함이라는 마취제에 취해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있는 소비자가 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당장 불필요한 구독 목록을 정리하고 지갑 속에 보이지 않는 누수를 막는 것부터가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편리함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가 여러분의 삶을 억제고 있지는 않은지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4만 원이 모여 1년에 48만 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현명하고 주체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유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라도 여러분의 선택권과 가치만큼은 결코 타인에게 구독당하지 않는 당당한 주인이 되시길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